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추운 한파에 작년 연말과 금년 초를 지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던져서 나라가 잠시 좀 시끄러워졌죠. 집권 여당 내 분위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라 가지고 당사자의 반성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뜻을 접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때가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속이 어떤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을 지금 시작하는 이런 마당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둘 수만은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일단 이낙연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눈치가 빠르게 어떤 정무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고민을 들어주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내 분위기가 의외로 반발이 거세고 국민 여론도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아서 외견상 이낙연 대표가 물러선 것으로 보지만 저는 이낙연 대표는 속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의를 잠재우면서 내세운 명분이 좀 조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대통령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어른스럽고 또 세련된 그런 맛은 없는 표현이었다. 그런 명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아직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좀 더 익도록 기다리겠다. 이런 정도 표현이 훨씬 나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해주는 건 똑같은데 굳이 두 대통령의 반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이야기에 논란거리를 제공했죠. 반성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만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반성하고는 관계없죠. 특히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두 대통령에게 가혹하게 들이댄 그 잣대를 좋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당신인데 대보자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 보복을 털고 이제는 화해로 나갑시다 하고 통 크게 그냥 털고 나가는 것이 맞지 무슨 얼어 죽을 당사자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찌질스러운 그런 의견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치졸하고 용렬스럽게 보이죠. 거기다가 또 기도 안 찬 게 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재산을 한 300조 원 빼돌려 놨답니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인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도 사실 웬만하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 300조 원이 보통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2 이쯤 되는 돈인데 그 돈을 해외에 스위스에 빼돌려 놨다고 야당일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뭐 되고 말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이라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중량감이랄까 신뢰감은 생기지 않죠. 스위스에 빼돌렸다는 300조 원에 대해서 그 어마무시한 돈에 근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툭 하면 튀어나와 가지고 300조 원 빼돌린 거 찾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소를 빚어내게 하죠.
그런데도 그런 자들이 공천을 주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되니까 도대체 이놈의 당은 집권 여당인지 무슨 친목 사교 모임 정당인지 이런 느낌밖에 안 들게 하는 그런 작태죠. 자, 사면이란 뭐냐? 한마디로 관용입니다. 용서죠, 사면은. 관용은 일방적인 배품이죠. 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원수가 반성을 하거든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책에 써 있습니까?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 중생이 반성을 할 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우리가 통상 8.15 광복절에 서민을 대상으로 뭐 생계형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준다라고 해서 특사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 일일이 반성문 제출해서 사면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두 대통령한테만 반성 운운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속 좁음만 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소위 대깨문들이 사면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거 중에 하나가 프랑스 숙청을 예로 드는데 참 그걸 보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0년 6월 22일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죠. 탱크를 밀고 진격을 해서 뭐 오합지졸들 밀어붙이고 드디어 프랑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리에서 저쪽 그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르와르강 북쪽 지역을 나치가 점령을 하고 남쪽은 비시 지역의 정권을 차렸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비시 정권, 또 페탱 대통령이 이끌었죠. 그래서 페탱 정권과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 페탱 정권은, 비시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과 전쟁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쓰게 됐죠. 그러나 마침 그때 영국으로 망명을 갔던 드골 망명 정부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20일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치 부역 인사들을 숙청을 했죠. 대표적인 그 당시 숙청론자가 약관 31세 까미가 투쟁지라는 잡지를 내고 있었는데, 이 투쟁지의 편집국장으로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오가 아니라 기억에 근거한 정의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숙청을 주장했습니다. 그 반대편 주장은 누가 했느냐? 60세의 르 피가로지 논설이었던 프랑수아 모리아크는 인간으로서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자, 그리스도의 자비가 요구된다 하면서 관용론을 주장했죠. 이 양쪽 입장에 대해서 드골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은, 드골은 정치인보다는 언론인을 제일 먼저 숙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언론은 도덕과 윤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쿠르상 수상자인 베로라는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로베르 브라지아크는 총살형 됐습니다. 샤를 모라스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시 정권의 수반이었던 페탱은 그래도 양반은 어떤 명예는 있었던 걸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 있으면서 독일로 망명을 가지 않고 당당하게 프랑스로 귀국해서 체포된 후에 재판을 받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데,
1951년 7월에 수감 중 옥살을 했죠. 그리고 패탱 정부에서 수상을 했던 라발 총리는 1945년 10월 사형 선고를 받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를 해서 바로 총살되었습니다. 근 15년간 프랑스는 관료, 외교관, 지식인, 또 영화, 가수 등 각 분야에서 정오보다는 이성을, 보복보다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숙청의 피바람을 뿌려댔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프랑스의 숙청 역사가 우리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 말 연결이 되네 라고 느낌이 드십니까? 괜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유식한 척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무식함만 드러내는 어거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중진이라는 현실에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감이 도저히 생기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조만간 또 다른 형태로 사면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사면론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여론이 뜨겁게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달궈질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힘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이런 야당의 정치력이 우리 국민의 어떤 복이 여기까지인가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여하튼 사면론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금년 한 해 흘러갈 것이고, 벌써 청와대는 금년을 정책 청와대라 하면서 여의도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선을 끄겠다라는 입장을 냈죠. 여의도에서 찢고 볶든지 간에 결정을 내주면 따르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권 초기에 그렇게 하늘을 찌르던 위세도 달도 차면 기운다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집권 여당은 뻔뻔함과 무능함,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뻔뻔함과 무능함으로 정의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워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임해야 됩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